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어느새 2021년 흰소의 해라고 불리는 신축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너무나 힘드셨죠. 자, 코로나로 얼룩진 2020년을 뒤로 보내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또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잠시 후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 신축년,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 변액연금보험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의미 있는 선택, 웰다잉 보험으로 종신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보험플랜 119와 내년도 신축년 대비해보시고요. 선호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오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인데요. 노후 대비의 첫걸음은 연금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연금 많이 받고 싶으실 텐데요. 자, 우리가 2021년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지 내 노후 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김성훈 전문가님과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 지킴이 김성군입니다. 자, 올해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월 초에 계획했던 거 어떻게 잘 이루어지셨나요? 못 이루어지신 분들 계셨겠죠. 자, 사실 2020년 너무나 다사다난했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코로나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진짜 힘겨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겨운 한 해도 내년 소띠해를 맞이해서 전부 다 벗어나고 여러분들 가정 내에 모두 행복과 사랑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년 소띠해에 뭐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좀 시작하는 한 해로 시작하는 게 어떠십니까? 왜요? 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평균 수명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표에 보시면은요, 2007년도에 평균 수명이 79.4였거든요. 물론 여자와 남자는 약간 다릅니다만 평균 수명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대 79.4세였던 것이 올해 81.5세입니다. 자, 이게 불과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 평균 수명으로는 한 2살 정도가 더 많아졌고요. 보시면은요, 2030년에는 83.1세, 2050년도에는 88세 정도의 평균 연령을 나온다는 그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가 많이 오래 살게 되면 무엇이 좀 준비해야 될까요? 또 어떤 것이 걱정이 될까요? 첫째는 질병이 많이 걸리겠죠. 질병이 많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또 하나, 지금 핵가족 시대로 하다가 지금 현재 자식한테 우리가 무슨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 노후는 내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50대 이상 노후 생활비는요, 개인이 최저 생활비는 104만 원. 최저 생활비 개인이 104만 원이고요. 부부 같은 경우는 174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조금 더 해서 만약에 최저 생활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후 생활이 그렇게 윤택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정 생활비를 본다라고 하면요. 개인은 145만 원, 부부는 237만 원 정도의 그 생활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의 금액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또박또박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연금 구조의 3단계를 좀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입하고 싶어서 뭐 가입을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 공적연금을 해서요, 강제적인 연금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이미 가입자로 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만큼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연금의 기초로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혹시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 퇴직연금인데요.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보시면 강제적 연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생활을 하실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죠. 이 퇴직금은 내가 안 들고 싶어서 안 드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근무하면 일반적으로 무조건 나오게끔 돼 있는데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지만 지금은 바로 이 퇴직연금으로 지급을 하게끔 법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일단은 그 강제적인 어떠한 거로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 이 두 개 가지고는 기본적인 어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연금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개인연금입니다. 이 개인연금은요, 이 자율적 연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시면 능력이 되시는 대로,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금액을 설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연금을 원하십니까?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금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여기 비과세. 내가 아무리 모아놨는데 세금으로 다 떼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연금에 그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을까요? 반드시 이 비과세,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그 비과세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물가 해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리가 1%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통 물가 상승률이 한 2, 3% 되잖아요. 그러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내지 20년 후 또 30년 후에 내가 연금 재원으로 하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치하지 않는 것은 명목 소득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실질 소득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물가 해치가 되는 연금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자금의 유동성인데요. 여러분들이 연금을 계속해서 불입을 하고 계시다가 연금 개시하기 전에 혹시 불가피하게 좀 돈이 필요하신 그럴 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또 은행에서 뭐 빌리든가 아니면 또 어떻게 남들한테 이자를 내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어차피 내가 모아놨던 돈을 어느 정도의 좀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그 수수료도 안 내고 이런 기능이 있는 연금이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연금 가기 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종신지급입니다. 우리가 연금을 받는데 뭐 한 10년만 받고 끝내줘요. 또 20년만 받고 끝난다고 가정을 할 때 요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런 종신지급이 되지 않는 연금들은 사실은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은 내가 생활력이 더 없는데 어쩔 수 없게끔 돈은 더 필요하게끔 돼 있는데 중간에 많이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신지급이 되는 연금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에 다 부합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변액연금입니다. 변액보험이라고 써 있지만 변액연금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네 가지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연금은요, 몇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연금은요, 모든 변액이라든가 아니면 공시이율 연금이라든가 어떠한 연금이라도 연금을 전환한 종신보험도 나중에 적립금으로 연금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떠한 형태로 연금을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바로 공시이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적립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1억 원이 바로 연금을 개시를 하면 바로 공시이율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율이 지금 현재 0.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최저보증 이율이. 지금 금리는 계속해서 하향 추세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0.에서 1%를 한다고 하면 연금 전환한 1억은 결국 별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정체가 돼 있고 거기서 연금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소개시키는 이 연금보험은요, 바로 이 GLWB 기능인데요. 한번 연금 개시를 해서 이 적립금이 공시이율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계속해서 투자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 놓고 만약에 첫 번째 받았던 연금 그 이하는 아무리 수익률이 떨어지든 금리가 떨어지든 관계없이 그거는 보증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최저 보증인을 확정하는 그런 연금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힘들게 불입했던 그 연금의 그 원금이 1억 원이 연금 개시할 때 1억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연금 개시하고 나서 연간 569만 원의 연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보험은 공시이율로 전환하지 않고 실적 배당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평가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1억 1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연금액은 그 다음에서부터는 연금액이 652만 원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연금이 늘어나요.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한 해가 또 지나고 나서 또 했더니 또 1억 2천만 원의 재원이 또 실적이 좋아서 또 쌓이게 됩니다. 그럼 연금액은 682만 원으로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같이 코로나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나 이러면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이라는 그 적립금이 5천만 원으로 급증직한 거예요. 그러면 연금액은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올라갔던 연금은 종신토록 보장을 하는 682만 원을 계속해서 지급을 합니다. 수익률이랑 관계없습니다. 한 번 올라간 거는 최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에 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변액연금을 선택을 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펀드입니다. 이 펀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옛날에는요, 변액연금의 연금의 펀드 라인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뭐 채권형이라든가 인덱스 혼합형이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밖에 없었지만 요즘 나오는 변액연금은요, 보통 펀드 라인업이 10개 이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펀드 아세요? 성장 혼합형, 성장형, 배당 주식형, 그게 뭐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펀드를 골라서 어떠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I, 인공지능이 대신해 준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면 위험성도 떨어지고 수익률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앞서가고요. 과거를 참고를 하고 미래를 예측을 하고 현재를 분석을 해서 현재에 가장 적절한 펀드를 자동으로 배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A 펀드를 갖고 있었던 어떠한 연금이라고 가정을 하면 다 분석을 해서 지금부터는 내년부터는 또 설정한 주기에 따라서 이거는 앞으로 B 펀드하고 C 펀드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낫겠다.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해줌으로써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펀드를 인공지능이 함으로써 수익률과 안정성을 다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는요. 이 보험은요. 이 연금보험은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연금을 얼마를 받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지급률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5세서부터 59세 사이는요. 남자는 4.08, 여자는 3.76 이렇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제일 많이 연금 전환을 많이 하시는 65세부터 69세 같은 경우는요. 5.1%, 4.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적립금이 1억 원이 쌓여있다. 그러면 내가 연금을 얼마를 받을까? 언제 시점에? 그러면 65세에서 69세 정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1억 원이다? 그러면 5.10이죠? 그러면 연간 51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금은 이런 지급률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자 적립금만 많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은 혜택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가입 나이는 0세서부터 75세고요. 그다음에 45세 이후에서는 언제든지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은 5년 납 이상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 가입 금액은 10만 원 이상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시는 대로 다 그 금액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펀드가요. 이런 아까 제가 설명했던 AI 펀드도 있지만 나는 펀드를 그래도 내가 좀 공격적으로 하고 내가 좀 잘할 수 있어 하는 일반 펀드가 16개 이상이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끔 충분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납입을 하시다가 또는 연금을 수령하시다가 혹시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날 것은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몇 퍼센트 하시니까 좀 헷갈리시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금액으로 여러분한테 예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달에 50만 원을 납입을 하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요. 그래서 30세, 40세, 50세 되신 분들이 납입을 하고요. 이 부분은요. 수익률을 3.75%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납입은 10년 납입니다. 자, 그랬을 때 30세 분이 10년 납을 하고요. 70세에 연금을 개시를 한다라고 할 때 적립금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납입한 원금은 6,200만 원입니다. 근데 30세 분은 1억 9천만 원이 넘어가고요. 40세 같은 경우는 1억 3,500, 50세 같은 분도 9,400만 원이나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제가 예시를 3.75%밖에 가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변액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도 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했다는 건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50만 원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혹시 10만 원이든 또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적립금이 여기 322.6%, 225.2, 155.7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내가 연금에 해서 아마 곱하면 어느 정도의 내 금액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 보험은요, 또 예를 들어서 연금을 내가 받을 때 표준체를 받느냐, 표준체, 건강한 사람이 받느냐, 고혈압이 된 분이 받느냐, 또 당뇨가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병이 좀 걸리신 분들은 또 병의 치료를 좀 더 하셔야 되니까 연금을 더 드립니다. 유일하게요. 이렇게 표준체는 952만 원을 만약에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고혈압이 계신 분은 1,032만 원, 또 당뇨가 있으면 1,062만 원을 이렇게 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몇십 년을 더 받기 때문에 이 금액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현재 내년에 이 소띠해 지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금액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는 만큼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번 시작을 하는 건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김성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플랜데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 좀 책임져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제 사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나 자신은 나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하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시고 이미 부지런하신 분들은 미리 개인연금을 가입해 놓으시거나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은요, 요즘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는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연금이 개시되고 나서는 최저 보증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혼자 투자하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똑똑한 AI 인공지능에게 투자를 맡길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돈 되는 연금보험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해답을 찾고 계실 것 같은데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자, 오늘 연금보험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게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 형태의 연금보험만 있는 걸지 궁금합니다. 다른 형태도 있는 걸까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종신연금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연금에는요, 본인이 선택을 하면은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확정 지급형을 선택을 하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단기간에 좀 많이 받고 싶다. 그럼 뭐 10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20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받으시는 그 기간 동안은 종신연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많은 금액은 받을 수 있지만 딱 그때만 받고 많은 어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연금 개시를 할 때 여러분들의 본인의 사항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건지 아니면 난 좀 짧고 굵게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또 특이하게 연금을 받을 때 고혈압 그리고 당뇨의 진단을 받으면 저는 보험사가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요. 그럼 기존의 유병자인 분들이 가입하셔도 이 혜택이 가능한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보험은요. 그 연금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가 되신 분들은요. 언제 그 보험회사에서 그 점검을 하냐면요. 연금 개시를 할 때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당뇨가 있던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 연금을 만약에 개시를 할 때 그 당뇨와 고혈압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분도 고혈압, 당뇨에 대한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유병자분들도 이 혜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이가 들면은 또 내가 병력이 없다가도 당뇨나 고혈압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보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근 전문가님과 라이프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올해의 끝을 잡고 이 2020년의 마무리는 변액연금보험으로 매듭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하루라도 빨리 준비할수록 미래에 있는 내가 지금의 나한테 참 잘했다고 칭찬해 줄 만한 보험으로 보이고요. 자, 언제나 미래를 예측하고 또 준비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연금보험은 물론이고 내 건강 지키는, 건강 걱정 많으실 때 도움이 되는 보험까지 저희가 리모델링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의미 있는 선택 웰다잉 보험입니다. 오늘은 안수현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한때 그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잘 사는 거.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기도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니까 좀 무겁지만 웰다잉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제목이 의미 있는 선택이잖아요. 네. 우리가 누구나 이제 사는 동안 편안하고 안 아프고 네. 그렇게 살길 원하는데 죽음 또한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왜 다행이라는 거는 예. 내가 스스로 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는 두 가지 네. 리스크가 있죠. 첫 번째는 오래 사는 거에 대한 리스크.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 이제 삶을 이제 유지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기억에 남을까?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오래 사는 거는 내가 미리 준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 마무리 짓는 거는 사실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특히나 내가 가족이 없다면 그게 마무리가 정말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준비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점차 우리가 점점 그 마트에 가더라도요. 네. 옛날에는 대량 물건이 많았잖아요. 네. 식품도 그렇고 뭐 1+1 해서 서비스가 많이 있었다면 요즘은 가족 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1인분씩 파는 게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2000년도 정도에는 15.5%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예. 지금은 20년이 지났습니다. 배예요. 거의 30% 정도가 혼자 살고 있어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1인 가구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한 10년, 20년 후에는 그게 더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혼자 살다가 내가 만약 하늘나라로 갈 때 예. 누가 나를 돌봐줄까요? 생각하기 싫지만은 이게 또 그렇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게 저는 바로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기사를 봤어요.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혼자 고립되어 있으시다가 사망한 이후에 한참 뒤에 발견됐다는 기사도 네, 저도 봤습니다. 안타깝죠. 특히나 그 고독사라는 거는 정말 외롭잖아요. 예. 하지만 오늘의 그 테마에서는요, 정말 아름답게 외롭지 않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장례 풍습도 바뀝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예전에 TV 보면은 우리가 죽음이다 하면 이렇게 묘지 나오고 막 귀신들도 나오고요. 그렇게 많이 했고 어렸을 때 명절 때면은 우리가 다 가족들이 모여서 성묘 가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문화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매장보다는 이런 납골당 맞아요. 어떠한 찾아가기도 편하고 또 이제 관리도 편한 납골당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은요, 한 80% 이상이 나는 그냥 매장보다는 화장을 택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또 깔끔하고 또 사실 우리가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면 내가 후손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매장한 경우에는 내 후손이 있다면 나를 찾아봐 주겠지만 만약 납골당이 있다면 납골당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 도 짧고요. 언젠가는 다시 손을 대야 되는 그렇죠. 번거로움도 있고 내가 후손이 없다면 누가 나를 찾아와 주겠어요. 네, 이런 경우에서 점차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요즘은 선진국을 보더라도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땅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수목장이 어떤 거였죠? 저희 그 친척분도 수목장을 네. 했는데요. 수목장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봉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수목장 같은 경우는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가족끼리 뭐 수목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하든지 이거는 형편에 맞게 하시는 건데 우리나라보다 불과 이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고령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 나라도 지금 이제 고령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벚꽃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본의 그 상징인 벚꽃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3, 3호 모여서 나의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벚꽃나무를 미리 키우면서 아, 나는 여기에다가 나를 뿌려다오. 그러면 나랑 같이 묻히자. 이렇게 벚꽃장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요즘은 또 셀프 장례까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료 준비하면서 셀프 장례가 뭐지? 이런 것도 있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장례 문화 또 어르신이 많이 있을수록 이런 장례 문화는 네. 점차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한테 제일 그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인 거는 수목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자연으로 네. 돌아간다라는 네, 게 맞습니다. 좀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죽는 거를 우리가 좀 네.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속상한 게 네. 죽는 것도 함부로 못 주는 게 네. 돈이 들어가잖아요. 장례 맞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살 때도 돈, 죽어서도 돈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특히나 우리가 현재 물가와 10년 후의 물가가 또 다르죠. 같을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라면이 사실 몇백 원, 몇십 원이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자장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3,000원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나마 제일 적게 오른 게 짜장면입니다. 그래도 6,000원. 그렇죠. 요즘 그러시던데요? 웬만하면 6, 7천 원이죠. 네. 그렇다면 장례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건비가 10년이나 20년 후에 같은 가격일까요? 아닐 겁니다.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특히나 제일 많이 우리가 미리 장례 문화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유는 그래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상조 서비스는 어떤가요? 상조 서비스에서는 그 서비스의 범위가 궁금한데 어떻게 돼요? 보통 내가 이제 장례가 갑자기 발생을 하면 네. 어떤 절차, 예절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친지한테 연락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사람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또 일단은 갑자기 병원에서 장례식장 알아보는 것도 그렇고 너무 그쵸, 일이죠. 많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를 그래서 우리가 상조를 가입을 하는데 네. 상조 같은 경우는 약간 보험하고 다른 게 내가 만약 1,000만 원을 가입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내가 300만 원 내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돈도 안 내나요? 아니죠. 계속 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돈을 내야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요 보험이에요. 우리가 사망보험금 어떤가요? 내가 일정 기간 금액을 내다가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을 받고 그 이후에는 돈을 안 내는 게 우리가 사망보험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사망보험금 하면 사실 필요성을 알지만 꺼려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자, 어두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조 서비스와는 다르게 더 유리한 이 상조 보험, 또 네. 종신보험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주실까요? 네, 오늘 테마 플랜에서는요, 일단 내가 사망하면 1,000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예, 받으시고요.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장례 서비스. 지금 가격에 내가 10년이나 20년 후에 장례 서비스를 똑같은 조건에 안 오르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화장도 서비스가 들어가고 수목장. 사실 우리가 나라가 인구는 점점 늘어나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물가 상승도 있지만 이런 수목장 같은 서비스는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 내가 묻힐 곳을 미리 선점해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묻힐 자리가 10평에 묻힐 수가 있다면 10년이나 20년 후에는 그 자리가 한 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세 가지 서비스를 이런 사망보험 1,000만 원으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A사와 B사 비교 좀 해주시죠. 네, A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말씀드린 사망보험금 1,000만 원으로 장례 서비스, 화장 서비스, 수목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50세 기준입니다. 남성분 기준이고요. 네. 28,500원이에요. 그리고 총 납입을 한다. 그러면 684만 원을 납입하고 1,000만 원을 받으시는 거고요. 예. B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종신보험 1,000만 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 세 가지 서비스는 없고요. 일단 33,600원인데 총 납입보험료는 64,000원이네요. 어찌됐건 A사가 네. 보험료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또 이런 상조 화장, 수목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
우리가 종신보험을 가입하려면 사실 약을 드시거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종신보험이라 아무래도 사망과 연결되니까 까다롭잖아요. 하지만 A사 같은 경우는요, 진단이 없어요.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장단점 볼까요? 네,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일단 표준체 기준으로 네. 말씀드린 거고, A사의 장점은 사망보장 1,000만 원은 기본이고요. 만약 내가 원한다면 장례나 화장, 수목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지금 가격에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 그대로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내가 선납을 한다 하면 할인이 되고, 특히나 약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심사 없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총 납입한 보험료보다 내가 납입이 다 끝난 이후에 해지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낸 돈보다는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단점이라면 사망보험이고요. 장례 서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재해사망, 갑자기 다쳐서 사망하는 거 말고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할 경우에는 만약 2년 안에 사망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이 50% 정도가 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한 분이 한 구자만 이용할 수가 있는 게 단점이고요. B사 같은 경우는 견액보험입니다. 보통 사망보험금 하면 보통 2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B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부터 준비할 수가 있고요. 연금을 또 만약 전환하시고 싶으시면 연금 전환 기능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만약 오늘 준비하고 내일 사망한다 하더라도 100% 1,000만 원 받을 수가 있으신데, 단점은 변액보험이다 보니까 만약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는 내가 낸 돈보다 약간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게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좋은 죽음, 웰다잉을 위해서 A사를 원픽으로 꼽아주시는 것 같거든요. 장점 네. 마지막으로 보여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망보험금 중요하잖아요. 네. 하지만 누구나 피하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내 생을 마무리하느냐, 아름답게 마무리하느냐를 선택하신다면, A사를 선택하신다면은 납입 후에는 해지환급도 많아서 환급률도 있고요. 또 간편 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드시거나 아프신 분들도 저렴하게 추가 요금이 없는 이런 장례 서비스와 또 웰다잉의 완성이죠. 수목장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A사를 선택하신다면, 내가 내년이죠. 이제 하루만 지나면 내년인데요. 내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똑같은 1,000만 원 보장 종신보험으로 받으시면서도 상조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A사 원픽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조 회사를 이용하기보다는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선택하셨을 때 사망 시에 더 이상 낼 보험료가 없다는 점에서 선택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웰다잉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해서 고민도 풀어드릴게요. 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자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2년 전 당뇨가 생겼어요. 예. 가지고 있는 보험에 당뇨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좀 더 가입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올해 나이가 네. 어떻게 되실까요? 53이요. 50대 초반이시고 다른 병력은 없으시고요. 없었는데 다른 데 네. 아픈데 없었는데 너무 뭐 힘들게 일을 해서 그런지 당뇨가 갑자기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앞으로도 네. 아플 수도 있는 거니까 잘 봐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초반의 여성분입니다. 2008년도에 H사의 하나로 보험, 그리고 D사의 패밀리 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20만 원이 좀 넘는데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시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아서 내 보험에 당뇨 보장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아플 때 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리모델링 원하신다고 해요. 신경희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당뇨가 어쩌다 생기셨어요. 그러게요. 요즘 뭐 장사는 잘 되세요? 그냥 사업은 그냥 잘 되고 있어요. 아, 네, 너무 다행이시네요. 바빠서.
예. 바쁘시겠네요, 그러면. 네네. 바쁘다 보니까 좀 챙겨 먹는 것도 잘 못 챙겨 먹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건강 관리를 제대로 똑바로 못 해갖고요. 예. 예, 건강이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아유, 돈은 버셨는데 건강이 나빠지셨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당뇨라는 거는 이제 식습관 관리를 잘 하고 네. 뭐 운동을 많이 하고서 예방을 잘 해야 되는 병인데 아. 예방을 못 하셨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뇨는 이제 예방을 못 하셨지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대안이 이제 대안을 마련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당뇨가 지금 네. 있으시다고 당뇨로 인해서 뭐 아프시거나 크게 뭐 수술해야 된다거나 심각하진 않으신 것 같으신데. 네, 그 정도는 아닌데요. 네.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되죠. 그렇죠. 당뇨가 또 네. 합병증이 문제니까. 네. 네, 미래를 대비해서 나중에 크게 아플까를 대비해서 이제 대안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대안책이라는 게 바로 돈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게 이제 그 대안책을 잘 마련했나 해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럼 그 대안책은 보험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이 네.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드릴 텐데 네. 이제 대안을 마련하려면 이제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네. 방법은 보험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새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잘 가입되어 있으면 필요한 부분만 새로 이제 조금만 보완을 하는 방법, 요 두 방법이 있어요. 아, 예. 네. 근데 장사가 잘 되시면 시청자님 혹시 그 보험료 납입하는 건 어렵지 않으신가요? 뭐 그렇게 썩 지금 부담스러운 보험료는 지금 아니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시네요. 그럼 네. 제가 편안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예, 자, 예. 첫 번째 보험은 이제 2012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납입은 20년만 내시고 보험료 87,000원 납입하고 있는 보험이신데 벌써 네. 이제 가입한 지가 2008년도구나. 가입한 지가 12년이 지나서 납입이 8년밖에 남지 않으셨어요. 예, 예. 네, 그런데 이 안에 이제 내용이 실손보험이라고 실비가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당뇨에 관해서는 사실 지금은 뭐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값 이 정도 들어가실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실비 지금 있는 실손보험에서 당뇨에 대해서 보장되는 게 병원비 영수증에 써 있는 보상은 실손에서 되시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장 내용은 보면 주요 이제 3대 질환이라서 암하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해서 주요 3대 질환이 아주 많게는 아니고 이제 조금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입원비가 일당 입원비가 3만 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뇨로 입원하셔서 수술하셨다 그러면 실손보험에서 병원비와 그리고 입원비 3만 원이 나가는 게 여기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네. 보험은 일찍 가입하시고 그리고 어릴 때 가입하고 안 아플 때 가입해서 이 첫 번째 보험은 참 괜찮게 잘 가입을 하셨는데 이제 약간 네. 아쉬운 점이 이제 80세 만기라는 거. 이제 80세가 지나면 보장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하나 그때 네. 당시에는 이렇게밖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보험은 네. 뭐 유지를 하고 나가셔도 좋은 보험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보험은 이제 보니까 2018년도에 2017년도에 새로 가입을 하셨는데 아마 네. 첫 번째 보험이 조금 부족해서 보완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맞아요. 보니까 네. 100세 만기로 해서 보험료 납입을 하고 계신데 이 네. 안에 내용은 이제 진단비 뭐 3대 질환 진단비가 이제 1,00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2천만 네. 원을 추가로 보완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입원비도 보완을 좀 했는데 수술비 보완을 좀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수술비가 만약에 당뇨로 뭐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이 보험에서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입원비 네. 2만 원하고 수술비 60만 원 받는 게 다예요. 조금 다른 보완은 잘 되어 있는데 당뇨에 대한 보완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요. 근데 이 보험도 지금 아프기 전에 가입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 새로 가입을 하신다면 유병자 보험을 해서 아프기 전 안 아픈 사람보다 보험료 한 30% 더 비싸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아프기 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해요. 아. 네, 그리고 이 보험 안에 이때 당시에 수술비 많이 가입이 안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도 유지를 하시고요. 네. 자, 이제 두 개 다 유지하시는데 이제 당뇨에 대한 걱정이 좀 있잖아요. 네네. 당뇨는 이제 혈관을 통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혈관 질환도 발생을 하고 전신에 이제 합병증 이런 게 많이 생기는 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무서워요. 그렇죠, 무섭죠. 네. 그래서 이제 수술비 병을 뭐 없앨 수는 없어도 돈으로 네. 이제 좋은 수술을 받으시면 되는데 수술비를 좀 보완을 해드릴게요. 네, 수술비하고 또 혈관 질환, 뭐 당뇨만 내가 걸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러 네. 가지 수술을 고가의 수술을 이제 아프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보완을 좀 해서 제가 이제 하나를 네.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20년만 내시고요. 보험료는 78,000원 납입하시면 되는데 이제 네. 혈관 보장 범위가 넓은 혈관에 대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500만 원 그리고 네.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이고요. 100일대 네. 질병에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완을 좀 해드렸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상이 되냐면 네. 뭐 중대한 질환 쪽으로 또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부분에 발병을 해서 수술을 하시면 이제 진단비와 수술비에서 2,500만 원 정도 받으시고요. 네. 수술비는 할 때마다 2,000만 원 반복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당뇨 있잖아요. 당뇨 수술 하실 때마다 1,020만 원씩 이렇게 계속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당뇨는 이제 백내장도 자주 걸고 망막병증, 눈에도 안 좋고 온몸에 다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하실 때마다 만약 당뇨성 백내장이다 그래도 1,020만 원 받고 뭐 신장이 안 좋아서 수술하셨다. 그다음에 신장, 심장, 뇌 뭐 다 수술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1,000만 원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봤고요. 근데 또 뭐 그런 거 말고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질환 있잖아요. 네. 그 뭐 척추 질환, 뭐 요런 뭐 축농증 요런 것들이 걸릴 수도 있으시잖아요. 네. 요런 이제 걸렸을 때도 금액마다 해서 수술비들을 뭐 작게는 예쁘게 수술하는 거 말고 작게는 수술하면 20만 원부터 많게 수술하면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는 요런 플랜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아, 예. 네, 시청자님 이 보험을 갖고 계시면 네. 수술에 대한 걱정은 없으실 거고 당뇨 합병증에 대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걱정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아, 좋네요. 예. 시청자님 네네. 연락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런데 기존 보험은 유지하시고 걱정하셨던 네. 당뇨에 대한 부분에 보완이 필요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로 성인병 비롯해서 당뇨 관련된 수술비 넣어드렸고요. 예. 자, 이렇게 좀 건강보험들 챙기시면서 내년도에도 또 하는 일 다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한 살 더 먹는 것도 금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건강 걱정 컸던 한 해를 보낸 만큼 올해가 다 지나기 전에 빠르게 보험 점검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1년도에도 풍성한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